웨이트 트레이닝, 보컬 트레이닝, 영어 문장 트레이닝도 아니고 영화 감상을 트레이닝 받는다는 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대중미디어 문화 플러스 음악연구소 감각의 대표이자 대중영화 전문 강사 켄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영화 감상 트레이닝 한국 범죄 스릴러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 보컬 트레이닝, 영어 문장 트레이닝도 아니고 영화 감상을 트레이닝 받는다는 게 뭘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고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쓴 천만 한국 영화 속 숨겨진 플롯의 비밀은 작고 가볍고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영화 감상 트레이닝 한국 범죄 스릴러는 천만 한국 영화 속 숨겨진 플롯보다는 크고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책의 글자 크기도 읽기 좋게 좀 더 크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책의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을 넘겨 목차를 한번 볼까요? 프롤로그가 있고 파트 1에서 감상 트레이닝을 받으면 한국 범죄 스릴러 영화가 더 재밌다. 파트 2에서 한국 범죄 스릴러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트레이닝 해볼까 해서 영화 추격자부터 해서 아저씨, 끝까지 간다, 내부자들, 범죄도시, 독전, 돈, 그리고 파트 3에서 감상 트레이닝을 해보니 한국 범죄 스릴러 영화가 재미없다 에서는 영화 모비딕부터 해서 공범, 살인 의뢰, 골든 슬럼버, 7년의 밤, 악질 경찰 비스트까지 총 14편의 영화를 트레이닝 해봤습니다. 14편 모두 대중 상업 영화이기도 하고 범죄 스릴러 영화이죠. 그러면 책의 시작인 프롤로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중 상업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또는 다양성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영화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중 상업 영화와 매니아분들이 좋아하시는 다양성 영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고안한 용어인 다양성 영화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고전영화, 실험영화,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대중상업 영화는 다양성 영화에 속하지 않은 영화이며 많은 사람들이 멀티플렉스에서 재밌게 보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성 영화는 대중성보다는 창작자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대부분이겠죠. 깊이 있는 영화들이 많고 해석을 필요로 하는 영화이기도 해서 감상하는 데 있어 대중상업 영화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성 영화를 감상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영화 연구자나 평론가 분들이 하고 있고 그분들의 강의나 책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중상업 영화를 어떻게 감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 영화는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자나 평론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상업 영화는 다양성 영화보다는 재밌고 이해하기 훨씬 쉬우니까 굳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관람한 대중상업 영화에 대해 감상평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감독의 연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미장센에 대해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재미있다거나 재미없다라고 짧게 대답하시나요? 감독의 연출이나 미장센 같은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대중상업 영화를 본 감상을 재미있다거나 또는 재미없다라는 표현으로 짧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중상업 영화를 감상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는 연구자나 평론가 분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나 평론가 분들이 영화를 보고 표현하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상업 영화를 바탕으로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범죄, 스릴러 영화를 관람한 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범죄 스릴러 영화를 감상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기준과 방향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범죄 스릴러 영화를
관람하고 누군가에게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뭔가 멋지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화관에 가기 전 영화를 고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나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 2019년 5월에 발행된 2018년 영화 소비자 행태 조사에 나온 아래 표 1 영화 선택 요인을 한번 보세요. 표 1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관객이 영화를 선택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사항이 내용과 줄거리이며 그 다음으로 장르, 배우, 주변인 평가와 관람 동반자의 취향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인들의 영화 선정 시 고려 요인을 보면 내용과 줄거리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 장르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를 관람하고 나온 후 영화가 재미있다거나 재미없다거나 하는 기준은 영화의 내용과 줄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내용과 줄거리가 재미있다거나 재미없다를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범죄 스릴러 영화의 내용과 줄거리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내용과 줄거리를 분석해야 할까요? 바로 범죄 스릴러 영화의 플롯과 구조를 분석해보면 영화가 왜 재미있고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플롯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뒤 파트 1에서 나오니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연구소 감각 대표이자 대중영화 전문 강사 켄이었습니다. 영화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